월요일마다 찾아뵙게 된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월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일주일을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좀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하여간 좀 뭔가 남다른 그러한 시장과 종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10월 시장은 상승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 이건 여러 방송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상승의 주요 원인은 9월 달의 조정이 10월 달의 상승을 위한 완벽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에서 9월 달 잘 보시면은 이러한 9월 달 조정 보면 시장 보면은 9월 달에 이러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전혀 반응을 안 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항상 주식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가요? 강력하게 접근을 했는데 이 9월 달 조정이 들어올 때 트럼프는 이런 방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스스로도 9월의 조정을 내심 반겼다라는 거죠. 왜? 11월 대선을 위해 9월 달 조정, 그다음에 10월 뭔가 드라마틱하게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부양책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막 하락하니까 뭐라고 했네. 하루 만에 그냥 말을 바꿔 가지고 부양책에 대해서 빨리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하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조정 시에는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단 매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 왜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안전자산인 금,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유가 이러한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제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일반 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안전자산하면 금, 또 위험자산하면 주식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주봉 차트인데 일봉 보시면은 결국 이 1850달러 여기까지만 오면은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2000달러는 좀 멀어요. 오히려 한 1950달러 여기까지 이 박스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주식시장 자체가 흔들린다면 이거에 대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상승이 안 나온다는 건 결국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구나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잘 보면 원유 같은 경우도 저기 마이너스 원유가 나타났던 시절이 있었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모든 항공사가 셧다운되고 여행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원유를 쓸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마이너스 유가까지 만들면서 국내 ETF, ETN 이런 것들이 막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위험한 구간이 갔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40달러에 대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40달러 그 분위기에서 유가는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38달러를 하회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또 40달러만 넘어가게 되면 좀 떨어지려고 하고 즉 유가 같은 경우도 경기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점인데 안정적으로 어찌 보면 40달러에서 꽉 잡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들이 없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달러죠. 달러 인덱스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93달러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 달러는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일까? 결국 이러한 달러 약세가 우리 원화 강세까지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도 114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만약에 1140원을 깨게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달러가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느냐? 결국 미국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카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요. 결국 이 부양책 카드로 인해서 미증시는 일정 부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양책이 딱 시장에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러면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고 그랬을 때 없을 때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또 막 발행해야 됩니다. 그럼 그 채권 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달러를 찍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달러 약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게 달러가 내려가게 되면 안 되니까 환율 조작국 얘기했는데 미국 스스로도 환율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달러가 93달러 또 93달러를 하회하고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한테는 일정 부분 그 중시에는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속에서 그럼 우리 시장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거래소는 지금 이전 고점이 2458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가볍게 2500은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910까지 보시고 상단을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상승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상치 못한 강한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일정 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11월 달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 시점에서는 종목별 대응이라든가 수익률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줘야 됩니다. 11월 달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대선 이후, 미국의 대선 이후 정말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그 트럼프의 해코지를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 것인가. 지금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막 우리로 말하면 총싸움 이런 거를 평소에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거질 것 같아요.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시장이 또 제법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되는데 결국 우리가 과거 시장에서 크게 떨어질 때 보면은 정부에서 부양책을 엄청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부담으로 나오면서 한순간에 또 급락장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또 상승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차익 실현 욕구가 누구에게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시장은 하락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억 대주주 요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많은 종목의 수급 주체들은 팔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지 주가를 올리고 내리는 건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종목을 리딩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있어요. 그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들이 일정 부분 나 대주주 이 요건에서 좀 자유로워야겠어. 지금은 좀 빠져나가야지. 10억에서 3억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 물량들이 결국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내년 3월이면 공매도가 다시 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요. 지금 기관 외국인은 그것만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연말로 가게 되면은 시장은 상승보단 하락할 요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10월 달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서 막 박수치는 순간이 왔을 때는
그때는 진짜 종목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또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하자고 말씀드릴 거고, 현 시점에서는 상승에 대해서 즐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조금 많은 특징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결국 코로나19 이게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었고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팡팡팡팡 올라갔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게 항공, 여행, 또 뭐 카지노, 영화 이러한 것들인데, 이들 종목군 쪽에서 아주 매력적인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하면서 조금 우리 그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또 발생했습니다. 1년 만에.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한번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우리 유료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비가 참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물이 넘치고 그랬죠. 그러면 그 전에 작년에 매몰시켰던 거기에 물이 차면서 오염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공기 중에 돌면서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이러스는 한번 전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됐어요. 그럼 작년에는 왜 막았느냐? 그 주변에 있는 돼지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발생할 돼지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미온적으로 좀 남겨놓고 하면은 아마 여기저기서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시장의 핵심이 되었던 종목군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그 여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행.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뉴스에서 보면은 답답할 정도로 여행사 직원들의 그 해고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여행을 안 가는데 여행사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안 좋은데 종목은 또 나름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또 주식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 노란 풍선 같은 경우도 쭉 하다가다 여기 보면 어때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자리는 진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즉 여기서는 더 떨어졌다고 보는 거지.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죽을 지경이야. 근데 현 시점에서 주가가 더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일단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지금 몇 달째 이어진 거죠. 그래놓고 한번 팍 쏴줍니다. 팍 쏴주고 이후 워낙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한번 싸가지고는 추가적으로 더 가려면 엄청난 세력이 들어오든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정배열 만든 다음에 올려주고 또 기관 행보. 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결국 올라갈 때 이 매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어때요? 물량을 여기서 받아주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 시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이들 종목군들은 오늘 나름대로 수급도 들어왔어요.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내일 만약에 갭 떠버리면 이 종가를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나 깨게 되면 아마 이 중간값 그리고 이 시초가 여기까지의 눌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흐름이 중요하고, 만약에 갭 뜨는 자리에서 음봉 나오고 여기서 거래 없이 좀 횡보하게 되면 그 이유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종목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도 하나 또 볼까요? 레드캡 투어. 이것도 이제 여행주인데, 요거는
아까 노란 풍선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한번 움직여줬어요. 자, 잘 보면 얘도 아이고 무지하게 죽었죠. 그러다가 오히려 얘는 한번 여기서 띄워줬어요. 여기서 띄워주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지금 어때요? 다시 얘도 보면 뱀처럼 죽지는 않고 계속 횡보하다가 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대 항복 나오고 거래 실은 것은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아요. 한 번은 더 움직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일단 내일 이 종가를 안 깨게 되면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중간값 아니면 시초가까지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소화하면서 상단을 낮춰 잡아야죠.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가는데 만약에 이른 시초가까지 오면은 얘는 기껏 해봐야 여기 아니면 여기 종가까지밖에 움직임이 연출될 수 없다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엔 항공주 한번 볼까요? 정말 어찌 보면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여행객을 화물로 바꿨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종목의 움직임이 연출됐어요. 이 주가 흐름 보더라도 많이 등락을 보여줬죠. 등락 보여줬어. 지금 우리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쭉 올라오면서 이제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또 조정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정상적인 종목일수록 바로 가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전에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보면 막 더 갈 것 같아. 근데 꼭 조정이 나와요. 그래놓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주고 그래놓고 또 어때요? 이전 고점 치고 올라가잖아요. 치고 올라간 다음에 또 조정이 들어와. 그러면 요번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목표 2950원 분명히 요거는 또 한번 치고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 1단계로 내려간 게 오늘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며칠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도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결국은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종목도 한번 보면 아시아나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 항공 보시면은 뭐 대한항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는 영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CJENM 이런 종목군들은 어찌 보면은 차트 흐름 굉장히 예쁘게 가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을 때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근데 계속 고점 만들어줘야. 그럼 이번에도 이전 고점 만들고 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차익 실현할 자리이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오히려 눌릴 때 들어가야지 지금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가장 핫했던 그 돼지 아프리카 그거 보면은 그 대장은 결국 첼시스죠. 첼시스 같은 경우도 갭도 놓고 아래 꼬리 달고 음봉은 만들었는데 결국 이들 종목은 이 한 종목만 딱 봤을 때 이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저점 깨면 더 내려가겠다는 거고 안 깨면은 여기서 움직임 보여주다가 만에 하나 더 발생하는 지역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오늘의 상승보다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보유자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시장은 이런 테마성 말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하나하나 한번 좀 보면 먼저 BGF 리테일 이 종목 오늘 장중에 거의 이제 6%까지 간데 뭐 이게 대단한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바닥권에서 이러한 어찌 보면 전혀 관심 없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좀 매력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잘 보면은 좀 기술적인 측면인데 잘 보세요. 여기에 저점하고 여기에 저점하고 했을 때 누가 더 낮아요? 즉 이쪽 저점이 더 낮죠. 근데 보조 지표 RSI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보조 지표는
같이 하락해 줘야지 이놈이 계속 내려가네라고 하는데 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나는 더 이상 안 내려갈 거야. 그것을 보조 지표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졸졸 올라가다가 갭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분간은 또 버벅대게 돼 있어요. 여기 60일 이평선 그 언저리에서 버벅대게 돼. 이런 종목은 원래 특징이 그래요. 이 보조 지표가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나왔을 때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면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럼 또 한동안 횡보하는 모습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러한 종목을 찾아야지 지금 시장에서 어떻다?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휠라홀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자 휠라홀딩스 자 보시면은 이 종목도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해드렸는데 요 때가 미국에서 나이키 같은 종목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만드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동절기가 되면은 옷에 대한 의류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일정 부분 나오거든요. 여름옷 팔 때하고 겨울옷 팔 때하고는 그 단가가 다르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좀 의류 쪽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 60일 딱 지켜줘 놓고 쪽쪽쪽 올라가죠. 기본적인 목표는 여기인데 여기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뭐 한 일주일, 2주일 보유해가지고 10% 수익 낸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던 종목은 이제 좀 잊어줘야 됩니다. 뭐 2차 전지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물론 그들 쪽에서도 종목이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종목들은 지금은 시장에서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고 올라갈 때 잘못 잡아버리면 오히려 크게 대밀림이 나오고 결국 시장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대응하게 된다면 알찬 수익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오늘 뭐 테마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만 가장 핵심은 결국 이 10월 달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지금은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면서 수급도 좀 보고 보조 지표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종목을 찾는다면은 편안하게 바닥권에서 사서 일주일만 보유하게 되면 알찬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주식은 너무 욕심내게 되면은 또 욕심내는 만큼 손실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시장이 그냥 제가 말하는 10월 달 이거 상승장 맞아요. 그러나 이전과 같은 막 뭐 어떤 주도주가 있어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좀 순환하면서 참 어찌 보면 애매해요. 순환하긴 순환하고 또 개별주라는데 어떤 개별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거예요. 방송에서 항상 개별주가 간대. 그럼 어떤 개별주라고 했을 때 저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정배열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을 그러한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은 굳이 손절할 자리도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 수급 주체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방향을 잡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제가 봤을 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